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인천 출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계양 지역 5선 의원에다 인천시장을 역임한 터라 인천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인천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도 매립지 땅은 충분하다며 인천과 같은 친환경 매립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인천시는 동국제강에서 삼익 아파트 간 리개설 구간인 숭인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주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된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데 인천시 대책을 청신호에서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샤프테크닉스K가 인천공항에 항공기 개조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보잉 777 여객기를 인천에서 화물기로 개조해 다시 수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에 인천 출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계양 지역 5선 의원에다 인천시장을 역임한 터라 인천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5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3번의 도전 만에 당대표에 오른 겁니다. 인천 출신 정치인이 거대 정당의 대표에 오른 건 지난 2012년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송 대표는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21대까지 5선 의원입니다. 2010년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지내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잘 집행이 되고 그래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인도되도록 뒷받침하는 5선에 인천시장까지 지내 인천 현안에 밝은 만큼 산적한 과제 해결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송 대표는 후보 시절 GTX-D 유치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도화지구에 누구나 집을 도입했는데 현재 미단시티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 당시 가격에 분양 전환하는 송영길표 주택 정책으로 꼽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카드로 사용될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좀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또 여러 가지 내 집 갖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 또 청년들의 그런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저는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인천 패싱이라고 지적했는데요. GTX-D와 제2공항철도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경제권에 위치한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단체인 인천공항경제권 시민연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제권 발전에 꼭 필요한 노선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안에는 인천시가 제안한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 등이 모두 빠졌습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명백한 인천 패싱이라며 인천시의 협상력 부재를 비난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는 뒤로 하고 재정이나 집값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정부의 시각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GTX-D와 제2공항철도 노선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철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3차 계획에선 제외된 노선이라며 4차 계획에선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발 KTX와 인천공항의 연결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선이라는 겁니다. 앞서 시민연대는 인천공항행 GTX-D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동시이행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노선과의 선로를 공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서부 지역 광역 교통망 구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연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재추진 의사를 밝혔죠. 박남춘 인천시장은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도 매립지 땅은 충분하다며 인천과 같은 친환경 매립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제2공항철도와 GTX-D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업성보다는 전국을 잇는 꼭 필요한 노선이란 점에 방점을 두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3-109까지 사용하기로 했던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는 공모에선 제안한 지자체가 없어 불발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환경부는 인센티브를 더해 대체 부지 공모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현 수도권 매립지 방식의 공모에는 응모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에도 매립할 땅이 있다며 매립 방식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자기네 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천이 하는 방식대로 소각제도 다 해서 최대한 활용하면요. 거의 소각제 중에 2-3%밖에 남질 않아요. 그런 땅은 저는 서울에도 있다. 충분히 있다. 현 매립지를 2027년 또는 그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환경부 설명도 반박했습니다. 3-109를 2025년까지 사용한 뒤 닫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2025년이냐 2027년이냐 막 이런 다툼의 소지는 있을지 몰라도 3-109에 환경부는 또 더 쓸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그거 갖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고 3-109를 끝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빠진 GTX-D와 제2공항철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즉 BC값과 예산의 문제가 아닌 공항과 전국 연결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BC값 따진 거로 보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BC값만 보면 안 되고 이 공항을 이 전국과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논리로 그 좀 설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GTX-D 그 Y자형 이것도 공항과 좀 직결되는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곧 회동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5월 중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단체장을 만날 예정이라며 매립지 연장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매립지 문제는 서울시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재현 서구청장은 강한 유감을 밝히며 오 시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서구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영흥도에 일명 인천 에코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 매입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617억 원의 부지를 사들인 겁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종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신청 지역이 없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매립지 종료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한 가운데 이재현 서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장 뜻을 시사한 오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밝히며 더 이상 서구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서구는 앞으로 8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며 서구에 쓰레기를 묻으려고 하는 건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쓰레기 선진화를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서울시부터 자치구별로 쓰레기를 각자 처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 매립량을 줄이고 최첨단 열효율과 자원순환 방식으로 소각시키는 등 쓰레기 선진화 정책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이 청장은 수도권 갈등의 온상인 매립지를 이번에야말로 종료시키고 수도권 쓰레기를 선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샤프테크닉스K가 인천공항에 항공기 개조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보잉 777 여객기를 인천에서 화물기로 개조해 다시 수출할 예정인데요.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첫 비행을 시작한 보잉 777 항공기. 전 세계에 128대가 있는데 기체 노후화로 단계적으로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잉 777 항공기가 2024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조 작업을 거쳐 다시 수출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국영기업 항공우주산업 IAI와 인천공항공사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 사업 투자 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First of all, it's going to keep a great aircraft flying again economically, and it's really a terrific thing. But it's also, this is another example of the great synergy and economic capacities between Korea and Israel generally. 항공기 개조 생산 공장은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 예정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잉 777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합니다. 2024년 한 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40년까지 매년 6대를 개조해 총 94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2040년까지 8,700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전망입니다. 향후 화물기 개조 사업에 이어서 항공기 중정비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면 항공산업의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 항공기 정비 MRO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040년에는 인천시와 인천공항이 항공기 개조 기술 중심의 국내 최고 항공정비산업단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합의각서는 지난 2018년 이스라엘 IAI가 인천시를 방문해 샤프테크닉스K와 사업 협의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동국제강에서 삼익 아파트 간 마지막 미개설 구간인 숭인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구 주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경인 전철 철로 아래 지하차도에 철제 가림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국제강에서 삼익 아파트 도로 간 도로 개설 3구간인 숭인 지하차도 진출입로입니다. 동구 송림로에서 중구 유동 3거리 사이 725m, 왕복 4차로 지하차도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송현터널을 포함한 나머지 구간은 이미 완공된 상태입니다. 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숭인 지하차도 공사 주민 설명회.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접근성 향상, 주변 도로 교통 체증 완화, 도시 균형 발전 등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습니다. 개통 지연으로 손실이 크다며 숭인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1,600억이라는 도를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15년 동안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손실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자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를 성토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언제 한번 민주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했습니까? 대학은 인천시에서 다 세우고 인천시 마음대로 인천시야 마음대로 이렇게 대화를 세워놓고는 저희들 보고 이걸 따라오라고.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원도심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원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거라고 우려합니다. 매연, 소음, 교통원자건 볼보도 뻔해요. 송도에서 북한까지 차라리 해안도로를 뚫어서 이 교통량을 해안으로 돌려서 이 도심을 살릴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23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9일까지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강화된 인천형 특별 방역 대책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인데요. 유흥업계는 유사업종과 차별로 2번 죽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시작된 인천시 특별 방역관리 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최소 1회 이상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노래 연습장과 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등 6만 3,700여 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시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9일까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을 맞아 가족 모임 증가로 자칫 방역 체계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 수칙을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각별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 내용들이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역 당국도 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한 상황. 유흥업계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래방 등 유사 업종과 달리 14개월간 집합 금지로 인천에서만 14%가 폐업한 상태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수없이 시위도 했고 우리 업주가 4분이 생을 달리하셨고 수많은 가족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유사업종을 묶어준다면 10년, 100년도 장법 영원히 안 해도 좋지만 왜 우리만 이게 뭡니까? 인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된 유행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바이러스가 도사리고 있어 한순간의 방심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1호선 13개 도급역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7호선 역사 인력까지 포함시키면서 노동 조건 효퇴를 철회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거셉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설립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목적은 도급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7호선 월미바다 열차의 역무, 청소, 시설 분야 경영 효율화. 대상은 인천 1호선 13개 도급역, 월미바다 열차 4개역, 공사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서울 7호선 연장 구간 11개 역사의 인력 350여 명입니다. 기존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형태로 직접 고용하던 7호선 7개 역사 역무원들도 인천교통공사 자회사에 포함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진행한 용역에선 자회사를 운영할 경우 현재보다 45억 원, 공사 직영보다는 72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조가 반대하며 자회사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일평균 70만 명의 시민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역사 근무자와 유지보수 인력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오로지 돈의 논리로 자회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인천 지하철의 운영 인력은 최저 수준이고 인천을 제외한 모든 도시철도 역무원이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은 물론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천시는 선언한 바대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자회사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사는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법인 설립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자회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대 노총은 공사가 자회사 확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 구치도시 랜드마크로 추진된 151층 인천타워는 지난 2014년 재정위기로 전면 백지화됐죠. 송도 주민들이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왔습니다.
인천시 부채가 줄고 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호재가 잇따른 지금이 사업을 재추진할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3만여 명이 동의한 촉구 서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추진됐던 송도 151층짜리 인천타워의 조감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인 쌍둥이 건물로 기공식까지 개최됐지만 당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송도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151층 인천타워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151층 인천타워와 대관람차는 인천 7기 지적사업인 워터프런트와 수변 건물 경관, 서해바다 및 낙조와 어울리는 최고의 관광 자원으로 송도와 인천의 관광 산업 위상을 높여줄 전략 자산이자 쌍두마차입니다. 2015년 39.9%까지 치솟았던 인천시의 부채 비율은 재정 감축 등을 통해 2019년 기준 16.6%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취소됐던 인천타워 조성 사업을 이제는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립 전 송도 6809의 가치보다 건물이 들어선 지금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고 KTX와 GTX-B, 트램 등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지금이 인천타워를 재추진할 적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 의원 일동은 39만 구민과 함께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천타워 건립, 복원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3만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촉구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이날 모인 송도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받은 촉구 서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151층 인천타워는 송도 6809 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하는 사업이었지만 사업 좌초 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보유했던 아파트와 오피스텔 용지는 이미 대부분 매각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원 조달이 어려워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건립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 소통 게시판에는 시민 예산으로 페미니즘 단체를 지원하는 인천시를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가득한데요. 시는 단순 이름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근거 없는 비판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 사업 공지입니다. 성평등한 인천을 위해 당신이 상상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한다고 적혔습니다. 편성된 인천시 예산은 1억 원. 인천 시민이거나 인천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 소모임 50곳에 각각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성평등 사업이 추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공모가 시작되자 인천시 청원 게시판엔 이 사업을 비판하는 글이 상당수 게재됐습니다. 현재 인천은 소통이 가득 홈페이지입니다. 페미니즘 동아리 지원을 반대하는 청원만 수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 내용은 1억 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자 페미니즘 모임을 왜 시 예산으로 지원하냐는 비판입니다. 또 코로나19로 방역에 힘쓸 시기에 5인 이상 단체를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인천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페미니즘이란 단어 때문에 성평등 문화 확산이란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 페미니즘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가장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듯이 어떤 특정 이념이라든가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어떤 그런 데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올해 처음 인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해당 사업명과 사업 내용을 인천시에 제안하고 그걸 심의해 채택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사업의 목적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인천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주제에 맞다면 참여가 가능하다며 사업 명칭으로 인한 오해는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고 관계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에 대해 청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이 발표됐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인천시의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청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시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승기천 물길 복원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청원 기간 동안 1,900건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지난 2018년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심에는 승기천 복원 사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특히 미추홀구는 인천에서 도심에 물길이 없는 유일한 기초단체로 작은 하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하고 시에선 미추홀구가 추진 주체라고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해서 물길 복원 사업 추진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인주대로 일대입니다. 현재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승기천이 흘렀지만 지난 1980년대 말부터 복개가 시작됐습니다.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은 도로 아래 묻힌 승기천 하류를 서울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해 물길을 터주고 시민들의 쉼터도 조성해 지역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발표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인천시가 원도심 재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승기천 복원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용일 사거리부터 승기 사거리까지 2km 일대 승기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5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침수 피해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마다 그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많이 났고요. 과거 물날 일때 인명 피해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럼 물의 위기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물길을 복원한다면 그 기후 온도가 2도씩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이루어집니다. 인천시는 승기천 복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했는데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은 1.0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허종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승기천 관련 토론회. 허 의원은 승기천 복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치수의 기본은 물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침수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 반하니까 침수되고 붕괴되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돌려주자는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 승기천 복원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교통대책과 사업비 확보,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와 구가 분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향후 계획을 물었는데요.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우선 미추홀구가 하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수강천 지정은 미추홀구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미추홀구에서는 수강천 지정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도로 대체 대체도로가 필요한 거고 승기천까지의 하루간에 대한 문제, 사업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이제 추진하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취재한 결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신호는 빨간색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죠. 하천 지정조차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승기천 복원 사업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시의회도 이 지지부진한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력을 질타했는데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추진 계획이 있는지 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신호의 이정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부의 로봇랜드 국책사업 대상지로 인천과 경남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지자체의 행보는 엇갈립니다. 경남 로봇랜드는 2년 전 완공됐지만 인천 로봇랜드는 아직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인천시가 최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문을 연 경남 마산 로봇랜드. 전시 체험시설, R&D 센터, 컨벤션 센터와 로봇을 주제로 한 민간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로봇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경남 창원시 구산면 일대 126만 제곱미터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등 총 사업비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가 2009년 경남과 함께 로봇랜드로 지정 고시한 인천 로봇랜드.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조성 중이며 76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7,113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추진이 12년이 지났지만 공익시설인 로봇산업진흥시설 2개 동이 준공된 게 전부입니다. 인천 로봇랜드는 지난해 6월 산업부 승인 이후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테마파크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산업 용지나 업무 용지, 그다음에 연구소 부지 이런 식으로 4차 산업 기술의 어떤 요람, 전진 기지가 이렇게 약간 좀 저희들이 약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랜드 부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천 로봇랜드의 토지주이며 주주사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가 함께 공동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사 발주 용역은 현황 조사와 수요 분석, 마케팅 전략, 기본 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화 계획 등이며 기간은 1년입니다. 인천 로봇랜드는 다음 달 개발 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내년에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이듬해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온실가스를 정화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서구 성남동 일대에 탄소 중립의 숲이 조성되는데요. 나무 심기 현장에 이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비에 촉촉히 젖은 땅에 어린 편백나무를 정성스레 심습니다. 저마다 알맞게 판 구덩이에 나무를 넣고 흙을 골고루 덮어줍니다. 탄소 중립숲을 조성하기 위한 나무 심기 행사입니다. 서울, 경기 전지 다 인천서 만들어 보내줘요. 그 다음에 공항 있죠, 강만 있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쓰레기 매립하는 그 매립지가 인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천이야말로 환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합니다. 많은 기업체에서 탄소를 감축해야 되지만 우리 산림 부분에서는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소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도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탄소 중립의 숲이 조성되는 성남 녹지는 총 면적이 23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했는데 지난 2004년부터 예산 1,200억 원을 투입해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 장소는 70년대에 고물상과 이 공장들이 질비했던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렇게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가서 17년 동안 씹으니까 이러한 좋은 모습을 이루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바람길 확산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최근 새 집행부를 꾸린 인천상공회의소가 새로운 비전과 경영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공항과 항만, 바이오 등 인천 3대 전략산업 활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제24대 심재선 회장이 취임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전은 모든 인천 기업에게 봉사하겠다는 우리 인천상공회의소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미션 달성을 위한 5대 경영 목표로 회원 서비스 강화, 인천 3대 전략산업 활성화, 글로벌 비즈 환경 인프라, ESG 경영, 재정 자립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업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회원 기업 소통 강화,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창업 활성화, 인력난 해소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등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공항과 항만, 바이오 등 인천 3대 전략산업 활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항산업 발전을 위한 가칭 인천국제공항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또한 항만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바이오 산업 원자재와 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 글로벌 마케팅 센터와 산업단지 융복합 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또한 경영계 화두인 ESG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상위 재정 자립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족들과 특별한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는 언택트 공연도 선보이는데요. 공연 정보를 이정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나 야외 나들이가 힘든 요즘,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가족이 흥겹게 세계 여러 나라의 춤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예술 무대도 선보입니다. 5월에는 총 7번의 무대가 진행되는데 한국 무용부터 연극, 클래식 연주 무대가 펼쳐집니다. 연인과 친구에게 작은 여유를 선사하는 음악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와 인천 시립합창단의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등 공연이 풍성합니다. 오프라인 공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커피 콘서트와 인천 시립극단의 정기 공연인 12야 공연실황을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객석의 30%만 오픈합니다.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데요. 우선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객석의 30%만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출입할 때 체온 체크라든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관객분들과 또 저희 출연진들 모두 다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풍성하게 마련된 문화 공연 프로그램. 가족들과 또 연인, 친구와 공연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계양장의 노포와 지역 양조장이 힘을 모아 인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노포 상인들이 모델로 참여하고 제품 글자체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 생산한 제품이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신포동의 한 양조장. 막 생산한 신선한 맥주가 병에 담깁니다. 병에는 계양로 라거란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한 인천 맥주가 올해 출시한 신상품입니다. 간판과 맥주병에 붙은 다소 예스러운 글자체. 계양장에서 54년 경력을 가진 목간판 전문가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양로 맥주를 창설을 한다 하기 때문에 저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계양로 맥주가 탄생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호응도 좋고 저도 지금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광고 모델도 개항장의 한 노포 사장입니다. 역시 동네 발전에 기여한다며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극장 간판을 많이 그려서 그 영화의 그 스텝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응용해 해갖고 그래서 이런 그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흑백 사진, 이 예술가가 찍은 사진을 갖다가 하나 건지는 마음으로써 그래서 흔쾌히 허락하고 재능 기부로. 청년의 아이디어와 노포의 경험이 어우러져 탄생한 우리 동네 맥주. SNS를 중심으로 큰 화제를 모으면서 지금까지 생산한 1,600여 병이 모두 팔렸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맥주 회사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천의 분들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랫동안 계셨던 노포 어른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인천에서 그 투박한 색깔을 보여드리고 인천시는 상생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인천의 어르신들과 청년이 협업을 해서 인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명소를 소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항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개항로 라거.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